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조기 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 실시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0.9%포인트로 처음으로 1%포인트 내로 크게 좁혀졌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또 이재명 아들의 부전자전격에 섬뜩하고 외설적인 저속 댓글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불응에 실망해서 개혁신당을 탈당하고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택하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터넷 매체 데일리안의 의뢰로 여론조사 공정이 26일과 27일 이틀간 무선 100% ARS 조사로 실시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3.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42.7%로 두 후보 간 격차가 0.9%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지지율은 8.8%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같은 기관이 5월 13일과 14일 실시한 1차 조사 때의 45.8%에서 19일과 20일 실시한 2차 조사 때의 45.1%를 거쳐 이번 3차 조사에서는 43.6%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 지지율은 1차 조사 때의 38.8%에서 2차 조사 때 41.9%로 높아진 데 이어 이번에는 42.7%로 더 높아졌습니다. 이 같은 김 후보 지지율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여론조사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 1차에서 3차 조사까지를 보면 이재명 지지율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반면 김문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8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내부적으로 참고는 할 수 있어도 공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데일리안과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로는 이번에 공개된 조사 결과가 사실상 마지막으로 발표되는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서울과 인천, 경기, 광주, 전남북에서 김문수 후보보다 우세했습니다. 반면 대전, 세종, 충남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섰습니다. 권역별 양강 후보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은 이재명 42.4%, 김문수 40.2%, 인천, 경기는 이재명 46.7%, 김문수 39.9%, 광주, 전남북은 이재명 60.2%, 김문수 30.6%였습니다. 반면 대전, 세종, 충남북은 이재명 37.6%, 김문수 48.2%였고 대구, 경북은 이재명 35.1%, 김문수 59.2%, 부산, 울산, 경남은 이재명 38.4%, 김문수 43.9%, 강원, 제주는 이재명 40.2%, 김문수 44.7%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27일 밤에 3차 TV 토론 결과가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6일과 27일 이틀간 실시된 여론조사입니다만은 3차 TV 토론이 27일 밤 늦게 끝났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3차 토론에서 이재명이 완패, 김문수가 완승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 이재명 아들의 문제가 대형 악재로 불거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론조사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반영돼서 마지막 대선 판세를 좌우할지도 관심입니다. 그리고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역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천명함에 따라서 아직까지 과거 선거 때보다
보수 정당 지지율이 높다고는 볼 수 없는 영남 지역, 즉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에서 김문수 후보가 얼마나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대단히 판세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는 오늘 영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는 부산과 경남 지역, 그리고 오후에는 대구와 경북 지역, 자신의 고향인 경북 영천을 포함해서 지금 영남 지역에서 오늘 대대적인 유세를 벌이고 있는데, 이 막판 바람이 얼마나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도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전제로 한 이재명과의 1대1 대결의 지지율도 공개됐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이준석이 계속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현실적으로 단일화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중에서 김문수로 단일화할 경우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걸로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김문수 46.7%, 이재명 44.1%로 김문수 후보가 약 2.6%포인트 이재명 후보를 꺾고 당선되는 걸로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반면 그 현실성은 없지만 만약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중에 이준석으로 단일화될 경우에는 이재명 41.5%, 이준석 34.8%로 이재명이 이기는 걸로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한편 데일리안 의뢰 여론조사 공정이 실시한 여론조사와 별개로 뉴데일리가 의뢰하고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민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조사한 여론조사 마지막 조사 결과도 오늘 공개됐습니다. 지금 여기는 25, 6, 7 사흘간 조사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데일리안 여론조사 공정은 26일, 27일 이틀간 조사가 실시돼서 뉴데일리 쪽보다는 데일리안 쪽이 좀 더 최신 흐름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뉴데일리의 조사는 이번에 6,001명이나 조사해서 지금까지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는데, 이 조사에서는 이재명이 46.9%, 김문수가 41.8%로 격차는 5.1%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뉴데일리가 의뢰한 이 조사에서는 지역별로는 서울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다른 지역들은 이재명의 지지도가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두 조사를 비교한다면 서울의 경우 데일리안 의뢰한 조사에서는 이재명이 앞서는 반면 뉴데일리가 의뢰한 조사에서는 김문수가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전 충청 지역의 경우 데일리안 조사에서는 김문수가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뉴데일리 조사에서는 이재명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이재명에게 다시 초대형 악재가 되고 있는 이재명 아들의 아주 저질스러운 과거 댓글 관련 내용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성경 작가는 아버지는 칼로 쑤시고 아들은 젓가락으로 쑤시고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 어제 토론을 저질이었다고 논평하는 페북러가 꽤 있다. 웃긴다. 역사상 가장 저질인 후보가 나왔고 저질 후보를 상대로 하는 토론인데 무슨 우아한 토론을 기대한단 말인가 라고 밝혔습니다. 박성경 작가는 이어서 정몽주는 아들의 미개한 국민 발언으로 침몰했다. 대한민국 50%의 미개한 국민이 저질 후보를 지지하는 현실이다. 일주일 남았다. 천인공노할 젓가락으로 흔들어라 라면서 형수와 칼이나 다음은 누구? 이렇게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 유석춘 교수는 찢 황제와 법화궁 그리고 요도세자의 활약이 점입 가경, 찢고 긁고 꽂고 이렇게 신랄하게 비평했습니다. 찢 황제는 당연히 이재명을 가리키고 법화궁은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그리고 요도세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의 아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 공간인 블라인드에는 오늘 대선 토론 충격이네요, 이런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젓가락 발언했을 때 영국시나 이재명이 여혐 맞다고 하고, 하지만 대선 토론에선 부적절한 발언이라 했으면 이준석 역풍 맞았을 텐데, 이재명 후보 지켜주려고 침묵하던 그 5초의 침묵이 여성 인권을 10년 퇴보시켰습니다. 이러면서 저는 이재명 죽어도 안 뽑습니다. 아빠는 찢고 아들은 꽂고 칼리스타 부자가 따로 없네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과 이준석을 함께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대통령 선거는 후보들의 과거 삶의 궤적과 미래 비전을 모두 봐야만 합니다. 폐륜적, 성폭력적 막장 욕설, 부전자전의 인성과 도덕성, 능력 모두 빵점인 범죄자 후보, 또 그 막장 욕설을 지적한답시고 방송에서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전 국민 앞에서 똑같이 옮긴 참담한 판단력의 후보, 어제 TV토론회가 이번 대선 결과에 따른 대한민국의 참담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한 앞에 폐륜적, 성폭력적 막장 욕설, 부전자전의 인성과 도덕성, 능력 모두 빵점인 범죄자 후보, 이 부분은 당연히 이재명을 가리킵니다. 또 그 막장 욕설을 지적한답시고 방송에서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전 국민 앞에서 똑같이 옮긴 참담한 판단력의 후보는 이준석을 지칭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어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상징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우리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품격을 갖춘 리더여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도덕적 권위와 신뢰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라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인성, 도덕성, 유능함 모두 김문수 후보가 유일한 선택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온라인 게시판에는 아빠는 찢고 아들은 꽂고 엄마는 긁고 코끼리는 과일을 많이 먹고 그 와중에 주변 사람이 죽는 이상한 상황, 이렇게 따끔하게 질타하는 글이 올라왔고, 이 글에 붙은 댓글에는 동물원이 따로 없군, 이런 댓글도 있었고, 그렇게 찢고 꽂고 긁고 하면서 루카스 차이제의 호텔 경제학 논리로 경제가 부흥한다죠, 크크크, 이런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한편 이준석은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개혁신당 당원들에게 반드시 완주하고 승리로 응답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혁신당의 한 당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오늘부로 개혁신당 탈당했다. 본인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이 대표 즉 이준석에게 김문수와의 단일화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나의 뜻은 관철되지 않았다. 국가 위기 상황 앞에서도 끝없이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것이 과연 개혁신당이 말하는 개혁인가라는 생각에 회의감이 들었다면서 대한민국이 있고 나서 나도 우리도 있는 것이다. 본인은 나 자신을 위해서 김문수에게 투표할 것이다,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만약 이준석이 끝까지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유권자들이 단일화를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단일화의 방향은 당연히 이재명 독재를 막을 수 있는 김문수 후보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김문수와 이준석 중에 지금 누구로 단일화해야 되느냐, 이걸 갖고 새삼스럽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과연 이준석이 계속 단일화에 응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막판 선거 직전이라도 단일화에 응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이 응하지 않는다면 개혁신당의 호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도 마지막 대선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찍는 것이 아마 옳은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권순월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